간단하게. 네. 아, 저를 소개할 때 제일 어려워. 북미나 캐나다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스펙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검사입니다.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다뤄보면 좋을지. 전 건축적인 거는 뭐든지 다 상관없다. 아니죠. 건방진 건 아니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장 그래도 세대 비율이 많은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 발코니 확장. 일단 사실 발코니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에서 얘기하는 또 발코니와 특정 국가에서 얘기하는 발코니가 굉장히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발코니라고 하는 거는 홀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렇게 구애하는 장면. 벽체에서 홀로 톡 튀어나와 있는 베란다는 이게 이제 실제 문제가 국내에서 많은 부분일 수 있어요. 1층과 2층이 면적 차이가 주어졌을 때 2층에선 바닥이 하나, 야외 바닥이 하나 생길 텐데요. 요게 이제 베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테라스는 마당이 예쁜 곳에 차 한 잔 마시고 야외 공간으로 고스란히 연결돼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보통 그런 공간은 전원주택이요. 그렇죠. 보통 전원주택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데크 하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것도 데크, 발코니도 데크, 다 데크가 되는 거죠. 발코니가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실내에 있잖아요. 건물 외곽에 톡 튀어나가야 되는데 한국형으로 용어를 하자면 폐쇄형 베란다라고 해야 될까요? 발코니는 맞아요. 건축 법규로 따졌을 때는 발코니가 맞아요. 베란다였을 경우엔 합법적이지 않죠. 이게 실제 발코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발코니로 개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폐쇄형 베란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이제 발코니라고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이름을 지어서 하면 그러면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을 때 득과 실이라고 하죠. 이게 솔직히 득은 넓게 쓰는 거 하나밖에 없고 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줄이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소비자도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 이게 딱 심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득보단 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실은 구조, 누수 단열 결로 확장을 하나 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어컨도 옮겨야지 되고요. 에어컨을 옮기려고 하면 전기공사도 또 새로, 실외기조차도. 근데 실외기도 구조안전진단이라던가 결론은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 수가 없어. 득을 얻기 위해서 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실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김권사님이라면 발코니 확장을 한다 안 한다? 저는 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고민하시네요. 예, 고민되죠. 예, 고민되죠. 좁으니까 좀 넓게 쓰고 싶은데 제가 직근 같은 능력이 있는 일반 소비자라면 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수준의 건축 지식을 갖고 그냥 어떤 거래처와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전 겁이 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쪽으로 좀. 가장 치명적으로 고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은 9억일 경우에 2000년도 이전에 지었던 건물이다. 특히나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였다. 근데 발코니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공적인 부분으로는 창문 위에 창턱이 있다. 창문을 철거하고 났는데 벽돌에 창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콘크리트에 창턱이 있다. 그럼 절대 철거하시면 안 하지 되고 말라. 그 상태로 확장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분적인 문제라 저희가 앞으로 결로에 대해서 다루나요? 결로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이게 굉장히 발코니랑 중첩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발코니와 결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겨울 때 이제 우리는 결로에 대한 화두가 좀 집중되는데 실제는 날이 풀릴 때쯤에 결로 문의가 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처음에 좀 결정을 좀 잘 못하셔가지고 그 편을 보면 결론을 좀 잡을 수 있나요? 뭐 죽었죠. 뭔가 확장한다는 거는 원래 있는 걸 늘리는 거잖아요.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탕설탕 안 할 수 있는데. 네, 불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현재 그 주택의 컨디션, 발코니의 컨디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건축 면적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근데 대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보셔야지 되고요. 서비스 면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평수는 30평 주택이지만 서비스 면적으로 걔를 더 주는 거거든요. 건물 대장을 이렇게 띄워보면 발코니는 면적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이에요. 면적에서 제외됐을 때에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면적에 포함됐을 때는 크게 확인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제외된 부분에서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발코니 튀어나간 폭이 1.5m가 넘느냐, 넘으면 불법이 돼요. 어떤 양성화 신고를 한다던가 전문적인 설계사의 상담을 좀 의뢰를 하셔서 집 평수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그 다음으로는 서류상으로 건물 구조안전진단,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그걸 전문적으로 허가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받겠다고 하게 되면 공사 조건들을 알려주시게 되거든요. 외부에 쳐져 있는 핸드레일은 어떻게 보강을 해라, 열기를 막을 수 있는 방화판은 어떤 걸 사용해라 라는 그런 조건들을 주게 돼요. 그 기준에 준하는 시공을 하게 되면 완비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큰 조건인 것 뿐이고, 조례라고 해서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 따르고 부산시 조례 다르고 한데 큰 틀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외에는 비용과 조건에 따라서 개인 취향에 맞게 공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추이에 대한 그래프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신고된 건물에 대해서만 솔직히 볼 수 있는 건데 신고되지 않은 건물들도 꽤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네, 그것도 이제 건축비에서는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로 좀 돌리려고 했던 거라, 그 전에 했던 거는 정말 알 수가 없을 것이고요. 요즘 나오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자체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침대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침대만 놓고 쓰지는 않잖아요. 아이방에도 침대, 책상. 침대를 못 놓거나 책상을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상에서 확장을 하게끔 이미 배려가 돼 있고요. 재산적인 가치도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시에. 그리고 거래도 또 빨라요. 그런데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 확장을 했다라거나 그런 확장된 주택에서 살면서 단점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확장에 난 자신이 없어, 안 할래.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오히려 확장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한참 확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되는 거는 확장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처음 지을 때부터 그냥 넓게 지으면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한 10년 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첫 촬영이었고 첫 시청이셨을 텐데 미흡했을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가는 건축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